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제보 24라는 코너를 통해서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 중에 계신 대표자님 뿐만 아니라 시설장님을 포함한 종사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여기에 더해서 관계 공무원분들까지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하여 겪고 계신 문제 상황에 대해 저희 케어스토리로 제보를 주시면 해당 제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장기요양기관 현장 24, 그 첫 번째 현장 제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규정이 야기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라는 제목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일관성 없는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는 제보 내용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대전시의 어느 한 교회에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네, 교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분과 협의를 하셨어요. 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수억 원의 공사비도 들어가고 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매입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업이죠. 그래서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 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명의로 된 건물에서 이 공사를 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담당 공무원 분께서도 그러면은 관계 규정을 다 준수를 해서 잘 설치하셔서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교회 명의로 된 건물에, 교회 명의로 됐다는 게 중요해요. 교회 명의로 된 건물에 시설 개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공돼서 관할 지자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고 담당 공무원을 이제 찾아뵀죠. 그래서 찾아뵈니까 그 사이에 담당 공무원 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 담당 공무원 분이 다시 하나씩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것부터 검토를 했냐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설치자의 자격 기준을 재검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확인을 했냐면은 이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질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지자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해서 개인도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로서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통보를 했고, 그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도 할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 지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교회에서는요, 시설 완공 이후에 미신고 공실 상태로 계속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와 이자 지출에 들어가는 비용, 또 그 외에 소요되는 그러한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더해져서 만약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그 설치 신고 수리를 안 하는 입장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설치 신고 수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은 현재 이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설치 신고를 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그 이전의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개인도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설치자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 이전에 설치 신고했던 그런 기관들도 상당 부분 문제가 되는 제보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제보를 주신 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넣어봤고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넣어보신 거죠.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분과도 상담을 많이 하셨고 더불어서 이제 다른 컨설팅 업체들 통해 가지고 의견도 이렇게 이제 받아보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하게 바뀌거나 어떤 뭐 근거 있는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미신고 공실 상태로 계속 되어져 있고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같이 여러분들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교회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러면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요. 그 답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답변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을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2번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기에 보시면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자격은 이라고 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괄호 표시를 했어요. 괄호 표시를 해서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명기를 한 거죠.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중에 개인이나 법인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거든요. 법인으로 보는 거라서 법인의 지위는 갖고 있지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답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지자체에다가도 아마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넣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상에 있어서는 여기에 법인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법인이라는 거 안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지자체에서는 교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되어 있으니 이거는 설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취한 거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 법인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안 된다라는 말도 없죠. 그냥 개인 또는 법인으로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지금 건물 자체가 교회 명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답변을 근거로 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같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격 기준을 한번 볼까요? 일단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격 기준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법들을 근거로 어떠한 관리 지침에서 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격 기준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할 법은 일단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거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법을 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으로 설치 신고를 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관리 지침, 규정이, 세부 규정이 이제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바탕으로 해서 마련해 놓은 관리 지침이 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봐도
사회복지라는 부분은 이렇게 큰 테두리로 보이는 거죠. 그 안에 노인복지도 있을 거고, 아동복지도 있을 거고, 또 장애인복지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양하게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의 내용들을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네이버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현행 법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이 나오죠. 지금 2022년 1월 18일자 법도 있는데, 자, 본문의 내용 이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혹시 있는가, 이 법들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쭉쭉쭉 내려보면 여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라고 있네요. 여기. 자, 이 법을 보니까 31조예요. 31조에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구역,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자체에다가 지정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나와 있어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자보다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서. 그 외에는 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는 사람에 대한 이 개인이냐 또는 법인이냐 또는 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냐, 그런 내용은 이 법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두 번째로 아까 보기로 했던 노인복지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인복지법부터 봐야 되겠죠. 자,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지금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설치, 운영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라는 법이 조금 특별해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노인복지시설로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밑에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설치가 있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부터 있고, 여긴 정의죠. 그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조의 2항을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라고 했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해서 따로 규정한 게 있나요? 네,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시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누군지 규정해 놓은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주간보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재가노인복지시설 38조에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거라고 해놨고,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라고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딱 명기를 해놨죠. 그리고 2항에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까지만 되어 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누구다 라고 정해놓은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법만 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설립자의 자격이 명기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령으로 가볼까요? 시행령에서는 이런 거를 규정해 놓은 거는 영에서 규정 안 하고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나와 있지도 않을 거예요, 령에서는. 그러면 실제적인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여기 본문에 쭉쭉 내려가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해서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20조를 보니까요, 지금 법 제35조 제2항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봤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이었죠. 그거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하려는 자는 여기에 별지 제16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별지 제16호 서식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예요. 자, 설치 신고서를 보니까요, 여기에 성명하고 대표자 되어 있죠. 그리고 법인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복지부에서 개인과 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아까 신문고에 답변을 했죠. 그걸 보니까 여기 성명을 적는 거는 분명히 개인이에요. 개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대표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법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도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것만 봐서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분명히 개인이 설립한다고 하면 개인의 성명을 쓸 것이고, 대표자라고 하면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을 쓸 것이고, 만약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그러면 이 단체의 대표자를 쓰겠죠. 그렇게 아마 신고를 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법인명은요, 분명히 여기에 법인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명이라고 했다면 법인일 때에는 여기다가 그 법인명을 적겠죠. 그런데 만약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라고 하면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적으면 되겠죠. 법인명을. 그냥 단순히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그러면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표자만 적으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법 자체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누구인지 규정하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누구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보니까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성명과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성명은 그냥 개인 시설일 때에는, 개인 신고 시설일 땐 개인의 성명을 쓰고,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도 여기다가 이름을 쓰겠죠.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설립을 할 때에는. 그런데
여기에 법인명이 있음으로 해서 법인일 때에는 여기다가 대표자를 쓰고 법인명을 쓰겠죠. 그런데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다가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는 쓰는데 우린 법인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다 안 쓰겠죠? 안 써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면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 아닌데? 그러면 법인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개인 또는 법인만 설치 신고가 된다고 복지부에서 신문고나 그런 답변을 통해서 안내를 하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 아니니까 설치 신고할 수 없겠네. 설립자 자격이 안 되겠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신고서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문제 상황인데 사실 문제가 이제 안 되는 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여기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명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복지부에서 개인과 법인만 된다라는 형태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에 비추어서 이걸 보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안 되는구나 라고 지금 지자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법인만 지금 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그거의 근거가 아무래도 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두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론이고 또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추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 더 면밀하게 어떤 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지 또 생각도 들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인 거죠. 여튼 개인과 법인에 대한 그런 규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일단 외의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서는 우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사회복지사업법도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조항들 중에서요. 사회복지시설 설치 부분이 있네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뭐냐면 아까 봤던 그 이제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령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신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하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하게 개인 또는 법인 그 외에 어떤 누군가는 설치 신고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부분이 여기 두 개의 조항에 나오는 거겠죠. 두 개 항해에서.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면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에서는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 8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글쎄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해당하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또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이다 하면은 요거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니까 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벌금 낸 사람,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어떤 형이 확정된 후에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좀 뭔가
미성년자와 범죄 이런 부분하고 연관된 법이라서 그래서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설립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요 내용이 보니까 설립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없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그럼 시행령에서는 당연히 없겠죠. 시행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자격기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여기 있네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 등 제20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보니까 법 제34조 제2항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자도 설치 신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의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뭐 제출해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아까 내용을 보니까 노인복지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인복지 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면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 서식의 내용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와 비슷하겠구나 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를 보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고인을 보니까요. 대표자예요. 그 얘기는 개인일 때는 개인의 성명을 적는 것이고 법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여기다 성명에다 적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대표자라고 했으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은 여기 성명에다가 그 단체의 대표를 적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법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신고된 법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법인명을 여기다 분명히 적을 거예요. 그런데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했을 때에는 확실한 법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이름은 안 적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의 요 포맷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의 포맷이나 동일해요. 그죠? 여러분 같이 보셨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신고인, 대표자, 성명, 그리고 법인일 땐 법인명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누구냐?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법에서는 현재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여기 법에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죠. 자, 근데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라고 했으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두가 설치할 수 있겠다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라고 했으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두가 해당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어딘가에는 해놨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요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예요. 요 내용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도 요 지침을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들을 관리해라 라고 이렇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차례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회복지가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고 이 개념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의가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겠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라고 하면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본법이고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죠? 노인복지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누구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네, 안 돼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 우리는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봐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누군지는 해놓지 않았고 미성년자, 어떤 범법행위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설치 신고가 안 된다라고 해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누군지는 지금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유추해본 바로는 분명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두가 해당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규정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쭉쭉쭉 내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라고 해서 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제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드디어 우리가 보고 싶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 참고사항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해라. 그리고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방금 다 보셨죠? 자,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여기 3번에 있죠. 개별 법령의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별 법령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이잖아요. 노인복지법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봤는데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우리 유추는 그 외의자가 전부가 되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쭉쭉 내려보니까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법의 내용을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었고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신문고를 통해서 개인과 법인으로 답변을 해놓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복지부에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딱 국한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법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답변을 할 때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지자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돼서 신고 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고 중요하게 아주 딱 볼드해서 명기를 해놓은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그 외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 복지부가 명기를 안 한 것은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인복지법에서도 없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누군지 없었어요. 그냥 다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게 만약에 맞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 외에 포함을 안 시켜줬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설치 신고 자체를 거부했다라면은 그러면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관리비 들어간 부분,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공실로 계속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뭐 이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자체에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혹시 복지부에서 뭐 그냥 답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딱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복지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을 조금 더 한번 내용을 아래로 한번 보시죠. 자, 보니까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누구냐 여기에 딱 해놨어요.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네, 기본이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할 수 있어 딱 해놨고요. 또는 비영리법인 할 수 있어 해놨죠. 그 다음 개인 할 수 있어. 그 다음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 말고도 뭐 그럼 단체 뭐 이거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결격 사유를 또 친절하게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결격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아까 보셨죠? 34조. 폐쇄명령 이거 관계없잖아요. 또 뭐 금치산자 또는 형을 받고 뭐 여기 한 범법자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누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를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세요? 누구나가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뺀 누구나가요? 아니면 뭐 어떤 민간단체를 뺀 누구나인가요? 아니죠. 거기 그렇게 하면서 누구나라는 것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 개인, 또 단체,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누구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가능한 자로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규정을 통해서 일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 즉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더불어서 또 뭐죠? 노인복지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법에도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그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설치신고할 때에는 어떻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만 돼 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 중에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안 된다. 또는 개인 또는 법인만 된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봤던 보건복지부의 답변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 하면서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딱 해놓은 것은 누구나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민간단체,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뭐 그 외에 누구나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관리 규정에서는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신문고나 이런 답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만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교회처럼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이 시설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 어떤 법을 준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것도 지금 개인 또는 법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규정을 보니까 여기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설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기존에 어떻게 해석한 지자체들이 있냐면요. 이 규정을 가지고서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뭐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교회나 어디 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 신고하는 데들도 있죠. 그래서 설치 신고를 받아준 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외에 또 누구나 뭐 이렇게 막 다 설치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복지부에서 답변한 이 내용만 가지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국한시키면 지금 설치 신고 받았던 데들도 지금 취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굉장한 혼란이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는 과연 이런 그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격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미리 요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를 검토를 해 보니까 설립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안내되어져 있는 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검색을 한번 해보죠. 노인의료복지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82쪽과 1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자 82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종류 나와 있고 입소 대상 그리고 입소 대상이겠죠. 거긴 입소 절차, 입소 비용 여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설치 기준만 있죠. 뭐 설치자의 자격 기준은 없어요. 자, 또 내려서 보니까 시설 설치 부지, 부지는 아니잖아요. 신고 절차, 신고 절차를 보니까 자격 기준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는 없죠. 자격 기준을 보니까 없어요. 없고 시설 명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없네요. 해당 내용이 없죠. 그러면 자 이번엔 120쪽 가보죠. 자 여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 종류, 이용 대상, 이용 절차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 절차니까 뭐 이용하는 부분이겠네요. 특별히 없어 보여요. 방문 요약 나와 있네요. 방문 요약도 뭐 서비스 내용 이런 거지. 설립자의 자격 기준은 없어요. 직원의 자격 기준은 있죠. 또 기타 사항, 그 다음 주야간 보호도 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뭐 이런 부분이고 설립자의 자격 기준은 여기에도 없다라고 확인이 되죠. 네, 없습니다. 여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노인복지 사업 안내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격 기준, 개인과 법인만 되냐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 확인이 되었죠. 결국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격 기준으로 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아까 이 답변의 내용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것으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만 국한시킨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복지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재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교회나 또는 어떤 절이라든지 이런 종교단체, 소규모 종교단체들의 설치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빨리 정비를 해서 안내가 되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이 빨리 정비가 되어져야지만이 관할 지자체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사회복지시설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사회복지시설 관리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치 신고되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기관들의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속히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먼저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을 근거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거면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 누구나 그 누구나로 준용을 해라라는 뭐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기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콜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안내를 할 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복지부에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만 국한시켜서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 정당한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다 라면은 이에 대한 근거와 부연 설명까지도 담아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리 규정을 지자체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다시 하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 교회처럼 소규모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요, 이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체가 왜 법인으로 굳이 신고하지 않고도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 법인에 준하는 그런 자격을 갖게 했냐면요, 사실상 소규모 단체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뭐 세금 계산이나 또는 법인 설립에 대한 이런 절차,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이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개인 또는 법인으로만 해서 답변하기보다는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누구나 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통해서 질의 또는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께서도 경험담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진행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제보 24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